친구가 신났어. 막 너무 신났어. 오, 예! 왜 신났어? 어디 가? 내가 쿠바 가요! 오, 예! 쿠바 가요! 이번 시간부터 중동 역사를 좀 더 제대로 집중적으로 조져서 조금 제대로 아는 척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역사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선 그 지역의 지리에 대해서 아는 척을, 지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라의 수도가 바그다드, 다마스쿠스여서 레반트 지역의 중심의 왕조였다 라고 했을 때 바그다드,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이라크, 시리아, 레반트가 어딘지 알아야 제대로 아는 척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동 지도를 제대로 보는 척, 그리고 제대로 보는 법, 빠르게 아는 척 할 수 있게 해줄게요. 솔직히 중동을 아는 척 하려면 변명할 여지가 없이 5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집트, 사우디, 이란, 이라크, 터키, 이 5나라예요. 얘네가 제대로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면은 그건 그냥 그러니까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첫 번째는 가장 유명한 이집트예요. 솔직히 이집트는 웬만하면 다 알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집트. 이 이집트를 가로지르는 강, 이 가로지르는 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이집트는 오래전부터 문명이 일어나서 현재는 엄청나게 사막화가 진행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 거대한 나일강 덕분에 그래도 사람이 살만하죠. 1억 명에 가까운 이집트 인구 중에 90%가 이 나일 강변에 삽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5천만 대한민국 인구 중에 한강변 근처에 4,500만 명이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집트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이 바다가 홍해예요. 모세가 갈랐다는 그 홍해, 기적의 바다, 그 홍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 위쪽에 보면 조그맣게 볼뚝 튀어있는 이 반도가 있습니다. 이 반도를 우리는 시나이 반도라고 해요. 이 성경책에도 나오는 시나이 반도죠. 이 시나이 반도 서쪽 끝에 뭐가 있냐면요, 운하가 하나 있습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운하, 이게 그 유명한 수에즈 운하입니다. 이 수에즈 운하는 단순히 지중해와 홍해만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크게 보자면 지중해와 인도양, 그러니까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운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아시아를 구분하는 지리적인 경계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홍해의 오른쪽에 보면은 되게 크게 전투화처럼 생긴 그 어떤 반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반도를 우리는 아라비아 반도라고 해요.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사우드 가문이 세운 나라가 바로 사우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아랍 국가라고 한다면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살던 민족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민족이다, 국가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아라비아에서 만들어진 종교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아랍 국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라비아 반도가 결국에는 중동 문화의 뿌리가 되는 거죠. 뿌리라고는 하는데 막상 이 아라비아 반도 자체는 똥땅이에요. 반도 전체가 큰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네프드 사막부터 해서 라블랄리 사막까지 전체적으로 다 사막이라서 그냥 똥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 문화적인 뿌리 말고는 크게 역사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았던 땅이 바로 이 아라비아 반도긴 합니다. 아라비아 반도는 반도니까 당연히 바다로 둘러싸여 있겠죠. 아라비아 반도 서쪽에는 아까 말했던 홍해가 있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는 만이 있습니다. 이 만을 우리는 아덴만이라고 해요. 아덴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나라 청해부대가 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덴만 근처에 있는 바다인 겁니다. 뭐 때문에? 해적을 물리치러. 해적은 무슨 해적? 소말리아 해적. 그러면 소말리아는 어디 있을까요? 아덴만 남쪽에 있습니다. 아덴만 남쪽에 볼록 튀어있는 이 반도를 우리는 무슨 반도라고 그러냐면 소말리아 반도라고 해요. 이 소말리아 반도는 다른 말로 아프리카의 뿔이라고도 불립니다. 해적이 많이 사는 곳이죠. 참고로 아덴만의 이 어원이 되는 아덴은요,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 바로 여기에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 아덴이란 도시는 예전부터 해상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른 바다로 넘어갈게요. 아라비아 반도 동쪽에 있는 바다, 아라비아 반도 동쪽이니까 아라비아 해가 되는 거고요. 아라비아 해 북쪽에 있는 바다는 뭐가 될까요? 이 북쪽에 있는 바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만처럼 생겼죠? 요 만을 페르시아 만이라고 부릅니다.
페르시아만 아니면 당연히 페르시아 근처에 있을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는 어디에 있었느냐? 페르시아만 북쪽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누구의 조상이죠? 이란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바로 이 페르시아만 북쪽에 존재하는 게 이란인 겁니다. 이 이란 땅은 거대한 고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란 고원이라고 하는데,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이 이란 고원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란 남서쪽에 자그로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지만, 우선은 지금 간단하게 기억해 둬야 될 거는, 우리가 중동 역사는 어떻게 보면 굵직한 한 주기로 같이 나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란은 역사적으로 조금 따로 노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언어적으로도 얘들은 따로 페르시아어를 쓰고요.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아랍 민족이 아니라 그냥 페르시아계 민족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교도 이슬람 중에서 대부분이 믿는 수니파가 아니라 시아파를 믿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까지 계속 이란은 약간 독고다이 기질이 있는 거죠. 이런 독고다이 기질이 있는 이란과 비슷한 나라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를 연결하는 건 이란 고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고원도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를 연결해주고 있어요. 이 고원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도 흑해와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어서 요걸 하나의 반도라고 불리는데,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부르겠죠. 바로 여기에 터키가 있는 겁니다. 아나톨리아 반도의 다른 이름은 소아시아 반도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아시아를 지칭하는 것이 이 거대한 대륙으로 바뀌면서 이 아나톨리아 반도는 그냥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름이 바뀐 거죠. 이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고 터키의 역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란보다 더요. 왜냐하면 이 터키만 넘어서면 여기는 바로 유럽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유럽 역사와 중동 역사의 짬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터키 역사가 어느 시점부터는 중동사에 편입이 되면서 여기도 중동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 터키도 아랍이라고 보지 않고 얘들은 튀르크 민족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다시 볼까요? 아라비아 반도에는 사막이 있고, 그리고 최다 터키와 이란에는 뭐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고원만 있어요. 그럼 대체 이런 똥땅밖에 없는데 대체 왜 여기에 어떻게 문명이 있었다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빈틈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바로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두 강, 이 두 강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인데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름이 더 긴 강이 남쪽 밑에 있습니다.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강이 흐르고 평지다. 그래서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평원이라고 합니다. 강이 흐르고 평평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흔히 꿀땅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이 지역은 중동 역사에서 고대 시대까지만 해도 굉장한 꿀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꿀땅이 어디?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이집트 쪽, 그리고 두 강이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문명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금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이라크가 되는 겁니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터키, 이라크, 이렇게 5개 나라가 중동 역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5개 국가입니다. 이 5개 국가만 알면 중동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척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것도 몰랐다면 그냥 병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대로 중동 역사에서 중요한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 헷갈리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지금부터 얘네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지역이 바로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오만, 예멘,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UAE,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기억에 남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막 신났어요. 막 친구가 신났어. 막 너무 신났어. 오, 예! 하고 있어요. 왜 신났어? 어디 가? 나 쿠바 가요! 이 친구가 하필이면 충청도 사람이라고요. 뭐라고요? 오, 예! 어디가? 쿠바 가요! 뭐라고요? 오, 예! 쿠바 가요! 다시 한번 할게요. 오, 예! 쿠바 가요! 이게 뭔 개소리냐고요? 자, 볼게요. 오, 예! 쿠바 가요! 뭐라고요? 오, 예! 쿠바 가요!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나라가 오만, 예멘이고요. 그리고 이라크 남쪽에 있는 나라가 쿠웨이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세 나라가 바레인, 카타르, UAE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 예, 쿠바카유. 어디 간다고? 오, 예, 쿠바카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만과 예멘은 솔직히 말해서 헷갈려요. 그럴 때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만, 예멘, 어디가 더 유명하지? 최근에 뉴스에 어디가 더 많이 나오지? 예멘 내전? 오만 내전? 예멘 내전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죠? 네. 시사에서 오만보다 예멘이 더 유명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유명하다고? 유명하다고? 아덴만이 유명하잖아. 아덴이 유명하다며. 실제로 아덴이라는 도시는 예멘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덴은 예멘에 있구나, 아덴은 예멘에 있구나, 아, 예멘이 남쪽에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쿠바카유 이 네 나라는 되게 존만해요. 근데 이 존만한 나라가 어떻게 이 엄청난 중동에서 막 살아남았지? 왜냐? 이 네 나라에 기름이 나와요. 원래 이 쿠바카유는 그냥 동네의 조그마한 제후국이었어요. 동네의 제후국, 토착 제후국이라고 해서 토후국이었는데, 기름이 나면서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이 쿠바카유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오, 예, 쿠바카유. 뭐라고요? 오, 예, 쿠바카유. 야, 저 아저씨랑 같이 가. 아유, 그 아재 싫어요. 그 아재 싫어요. 뭐라고요? 그 아재 싫어요. 오예, 쿠바카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헷갈리는 7나라에 대해서 6나라군요. 6나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 북쪽 지역은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핫한 지역이라서 실제로 여행을 가면 뜨거워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볼까요? 이 이라크 서쪽의 요 지역이 굉장히 허전하죠. 요 지역. 그리고 터키와 이란 요 사이에 있는 이 지역도 좀 허전하죠. 이 지역에 있는 7나라를 또 아까처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꼰대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재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충청도 가는 친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저 아저씨랑 같이 가. 아유, 그 아재 싫어요. 뭐라고요? 그 아재 싫어요. 뭐라고요? 그 아재 싫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아재 싫어요. 뭐라고요? 그 아재 싫어요.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여기는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아재 싫어요. 뭐라고요? 그 아재 싫어요. 그래서 그 아재 싫어요가 되는 겁니다. 우선은 터키와 이란 북쪽에 있는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요 세 군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흑해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인 카스피해가 있는 지역,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지역을 우리는 그 아제,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보면 북쪽에는 누가 있냐면 러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러시아가 소련일 때 이 그 아제도 소련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유럽으로 치기는 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들도 그냥 자기 자신을 유럽으로 생각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 러시아와 중동, 즉 유럽과 서아시아인 이 중동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세 나라가 있는 지역에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맥이 실질적으로 유럽과 서아시아를 가르는 경계선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카프카스 또는 캅카스 산맥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코카서스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인들의 조상들이 이 지역에서 났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하얀 이제 백인을 부르는 영어가 코카시안이에요. 이 코카시안은 코카서스에서 온 사람들, 코카시안이라는 말 자체가 코카서스에서 유래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세 나라를 우리는 카프카스 또는 캅카스 3국 또는 코카서스 3국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기는 유럽으로 치고 아시아로 치진 않아요. 하지만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중동 역사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존만한 나라가 굳이 왜 세 개로 쪼개졌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들은 다 종교가 달라요. 그루지아,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조지아인데 이 조지아랑 아르메니아는요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이란 옆에 있어서 그런지
시아파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지아, 그루지아와 아르메니아는 종파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루지아는 동방정교회를 믿고요.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라 그래서 고대 이미 기독교와 조금 종교적으로 종파적으로 갈라진 그런 종파를 믿습니다. 우선 이 정도만 알면 충분히 아는 척할 수가 있습니다. 야, 니들 베네루스 삼국이랑 발트 삼국은 알지? 근데 카프카스 삼국, 코커서스 삼국은 알아? 그 코카소스 삼국이 그 아재야.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야. 근데 얘들은 종교적으로 달라. 아제르바이잔은 이란이랑 가까이 있어서 뭘 믿어? 시아파 무슬림이고, 그루지아는 동방정교이고, 아르메니아는 고대의 기독교랑 쪼개진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를 믿는데 정도만 알면 카프카스 삼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레이오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땅이 좁으니까 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지도에서는 이렇게 시리아가 있고, 레바논이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르단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위치만 우선 파악을 해볼게요. 자, 시리아, 그리고 여기가 레바논,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요르단이죠. 터키 끝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레이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어느 나라랑 싸우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만 말을 할게요. 이 지역은 우리가 레반트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이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레반트라는 말은요, 이탈리아어로 해가 떠오르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이 레반트 지역은 일본 같은 말인 거죠. 이라크부터 레반트에 이뤄서 이집트까지 가는 이 지역이 중동의 대표적인 꿀땅입니다. 이라크부터 시레이오와 이집트, 생긴 게 초승달 모양이죠.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냥 똥땅입니다. 전쟁만 무수하게 일어나는 그냥 그런 똥땅인 거죠. 보통 여기까지를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집트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막에 있고, 그리고 이 아라비아 반도에는 뭐가 있다? 오예, 쿠바, 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좀 따라오는 이란이 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근에 이라크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레반트 지역이라고 불려서 시레이오, 네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트르크계인 터키가 존재한다. 요렇게만 우선은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지역 자체가 대부분 다 무슬림입니다. 근데 한 나라만 무슬림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냐? 바로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다 아랍 국가입니다. 그래서 얘들끼리 아랍 연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랍 연맹에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단 3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3나라는 어디냐?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과 페르시아계의 나라 이란, 그리고 튀르크계의 나라 터키, 요렇게만 아랍 연맹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친구가 혼자 가려고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 친구를 막 잡아요. 그 잡아서 뭐라 그러느냐? 뭘 튀려고 그래? 여기서 있어. 뭐라고요? 뭘 튀래? 여기서 있어. 우리가 알아야 될 만한 아프리카의 나라들인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기도 중동이 맞나 헷갈리는 나라, 심지어는 이 나라가 어디에 제대로 붙어 있는지도 도저히 머릿속에 막 잘 안 들어오는 나라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가 중동에 들어가나? 예, 중동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나라고 해요. 메나가 뭐냐면요, 미들 이스트, 노스 아프리카를 중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와 중동, 서아시아를 다 중동이라고 부른다. 페니키아와 카르타고가 있었던 고대부터, 특히 이슬람이 발흥한 이후의 중세 이후로는 이 북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부터 이 아시아까지, 서아시아까지는 전부 다 중동 문화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집트까지는 이제 아랍 국가라고 하는데, 여기 이 북아프리카라든지 이 동아프리카 쪽은 이 그 어떤 아프리카의 토착 민족들, 베르베르
베르베르인 등이랑 섞여서 조금 민족적으로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얘들 자체가 다 이슬람교를 믿어서 역사 문화적으로 굉장히 공유할 게 많고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알아야 하는 나라들인 거죠. 그러면 북아프리카부터 동아프리카까지 중동사에서 그리고 상식적으로 얘들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알아야 될 나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 아재를 막 싫어하는 친구가 혼자 가려고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저씨를, 그 친구를 막 잡아요. 그 잡아서 뭐라 그러느냐? 뭘 튀려 그래? 여기서 있어. 뭐라고요? 뭘 튀려 그래? 여기서 있어. 뭐라고요? 뭘 티리? 여기서 있어. 뭘 티리? 이서 있어. 뭐 알 티 리 이 수 에 소. 뭐라고요? 뭘 티래? 여기서 있어. 우리가 알아야 될 만한 아프리카의 나라들인 거예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그리고 동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밑에 있는 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를 정리하는 게 뭘 티리 수 있어가 되는 겁니다. 이베리아 반도 바로 밑에 모로코가 있고요. 그리고 지중해를 기준으로 해서 프랑스 밑에 있는 게 알제리, 그리고 이탈리아랑 마주보고 있는 게 튀니지고요. 그리고 이집트 옆에 있는 게 리비아입니다. 이 리비아 밑에는 뭐가 있냐면요, 리비아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똥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알튀 밑에는 뭐가 있냐면요, 유명한 아틀라스 산맥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대 이후에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는 다 어디 식민지였냐면요,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다 프랑스어를 써요. 그리고 리비아는 실제로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리비아는 이탈리아의 식민지이기도 합니다. 이 북아프리카 밑에는 무슨 사막이 있냐? 더 거대한 사하라 사막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수에스로 넘어갈게요. 이집트는 아까 얘기를 했고요. 수단 같은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이집트에 흐르는 나일강 상류에 있습니다. 지금은 사막 지역인 수단과 습지 지역인 남수단으로 분리가 됐어요. 이 남수단은 영어 이름도 사우스 수단이에요. 이 사우스 수단의 이름은 우리나라의 영어명인 사우스 코리아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이 에티오피아는요, 현실 속에 있는 와칸다 같은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슬람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었던 나라기도 하고요. 제국주의 시절에는 실제로 이탈리아를 뚝까패는 간지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넘어가서 소말리아를 보면은 해적이 생각나는 그 나라죠. 아프리카의 뿔, 소말리아의 반도에 있는 나라가 바로 소말리아입니다. 아프리카의 유명한 해적 국가이기도 하죠. 북아프리카에는 모리셔스, 서사하라라든지, 그리고 동아프리카에는 지부티 같은 나라도 아랍 연맹에 들어가 있거나 중동 문화권에 속해 있는 아랍 국가이긴 해요. 하지만 얘들은 약간 듣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모알티, 그리고 이탈리아 식민지였던 리비아가 북아프리카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 밑에는 이스라엘, 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태희가 밭을 가고 송혜교가 소를 키운다, 즉 우즈벡 여자들이 예쁘다라고 하는 게 핵개발 경쟁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이젠 중앙아시아로 넘어갈게요. 바로 이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로 해서 5+2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중앙아시아를 중동으로 쳐도 되나?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 지역은 고대까지 동서양 육상교역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하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 온 나라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이 이슬람교가 발흥한 이후에 이슬람 영향권에 들어오고, 심지어 11세기, 12세기에 튀르크 민족이 중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얘들 자체가 중동사에 엮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는 척만 하도록 할게요. 중앙아시아는 흔히 투르키스탄이라고 불러요.
투르키스탄? 네, 맞아요. 튀르크 민족이 사는 지역을 튀르키스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그 아시아스러운 소수 민족들과는 다르게 터키 사람처럼, 중동 사람들처럼 생긴 사람들이 이 중앙아시아에 거주를 합니다. 우선 중앙아시아의 5개 나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메인은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우선은 가장 위에 있는 나라가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이 가장 위에 있는 나라라서 추운 지역이라서 제대로 나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초원을 우리는 스텝 지역이라고 하는데, 스텝 지역에 서여진 나라가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은요, 원시 튀르크계인이라고 불러요. 예전에 막 돌걸족 있었던 그 사람들이 크게 다른 민족들이랑 혼혈이 되지 않고 유지되어 온 민족들을 카자흐스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남동쪽에 보면은 듣보긴 한데, 얘들도 카자흐스탄처럼 원시 튀르크인들이 세운 키르기스탄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몰라도 돼요. 그냥 키르기스탄이 있구나 정도만 됩니다. 이 남쪽에는 우즈베키스탄이 있습니다. 즉 중앙아시아의 가장 가운데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우즈베키스탄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앙아시아 최고의 꿀당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최고의 중심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서역 제국의 수도였던 부하라와 사마르칸트가 다 이 우즈베키스탄에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그러니까 우즈벡인들은 튀르크계긴 한데 조금 섞여서 약간 황인 튀르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김태희가 밭을 가고 송혜교가 소를 키운다, 즉 우즈벡 여자들이 예쁘다라고 하는 게 피부 색깔은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중동 사람처럼 이목구비가 굉장히 비슷해서 예뻐 보인다라고 하는 게 바로 황인 튀르크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아무라디아 강,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충 알 것 같죠? 투르크메니스탄, 튀르크 민족이 사는 땅,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실제로 터키 민족의 조상들이 이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터키 민족의 직속 조상이 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조상들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는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같은 조상을 공유했다라는 그런 동질감 때문이죠. 투르크메니스탄의 동쪽에는 타지키스탄이라는 그냥 또 하나의 득보 나라가 있어요. 이 득보 나라도 굳이 조금 아는 척을 하죠. 이 타지크인은 튀르크랑 비슷하긴 한데 실제로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란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튀르크화된 페르시아인이라고 불러요. 이 5나라의 경우는 흔히 중앙아시아 5개국으로 묶이고요. 20세기에 소련에 편입되면서 또 중동과는 다른 고유의 역사 문화를 갖게 되죠.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이 타지키스탄이 튀르크화된 페르시아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타지크인이 어디에도 살냐면요, 이 아프가니스탄에도 삽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도 페르시아계 무슬림이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도 페르시아, 이란이랑 가까워서 페르시아계 무슬림인 파슈툰족이 주요 민족을 이룹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의 대표적인 지형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힌두쿠시 산맥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 힌두쿠시 산맥은 뭐의 약자냐면요, 힌두교도들이 죽어간 무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험지의 똥땅이라서 약간 제국의 무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몽골 제국도 이 아프가니스탄 땅을 제대로 다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이후에 영국, 그리고 소련, 미국도 얘들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슬림 단체가 바로 탈레반입니다. 그 오사마 빌라덴이 이끌었던. 아프가니스탄 바로 밑에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은 원래 인도와 함께 영국의 식민지로 묶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종교 때문에 갈라섰죠. 그러니까 인도는 힌두교,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슬람교 때문에 인도 펀자브 지역에서 유래한 펀자브족이 가장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대충 말하면 아프가니스탄은 페르시아계 무슬림인 거고 파키스탄은 힌두계 무슬림인 겁니다. 얘들도 결국엔 힌두계니까 인도랑 친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도 안 친해요. 그냥 둘이 엄청 싸워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영토 분쟁도 굉장히 심해서 사이가 정말 안 좋습니다. 핵개발 경쟁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제가 예전에 인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인도 국경의 끝에 있는 국경 마을에서 이 두 나라의 국기 하강식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 국기 하강식이잖아요. 그냥 국기를 내리기만 하면 그런 행사인데 이게 무슨 한일전 축구 결승하듯이 동네 주민들이 미친 듯이 응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이가 거지 같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원시 튀르크인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이 있고, 황인계인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튀르크계의 직속 조상인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페르시아 계통의 튀르크인인 타지키스탄이 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타지키스탄과 비슷한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힌두계 무슬림인 파키스탄이 존재한다. 요 정도만 알면 우선은 중동 지리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는 척 할 수 있습니다.